제가 아토피가 재발되기 시작했던 게 지금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입술에 제가 사진에는 각질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각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여름에 덥고 땀을 많이 흘릴 때 아토피가 심해졌던 분들은 조금 가려움증이 덜해졌겠지만 건조한 날씨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분들은 아토피가 또 심해지는 계절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부터 한 10년 정도 아토피를 겪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주로 더운 여름에 아토피가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날씨가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조금 재발을 해서 저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었는지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피부에 문제가 없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땀띠처럼 아토피가 시작되었다가 한 10년 정도는 계속 아토피가 있다가 치료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토피가 없었다고 재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재발을 하게 된 거는 여름이 아닌데도 습하지 않은데도 습하고 땀 흘린 게 아닌데도 올라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날씨가 많이 건조해졌는데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토피가 재발했어도 저는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게 내가 이래서 재발했구나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 관리가 안 됐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아토피 올라오겠는데 하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토피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인 관리를 하면서 요렇게 또 금방 괜찮아졌어요. 제가 오늘 또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랑 입술에만 색조 화장을 좀 하고 얼굴이나 다른 데는 뭘 안 발랐는데 보시다시피 피부에 여기 살짝 색소 침착이 좀 남았네요. 요거 말고는 별 문제 없어 보이시죠? 이제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제일 무서운 게 재발하는 거거든요. 좀 괜찮아졌다 싶었다가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또 재발했지? 왜 안 가라앉지? 이럴 때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재발했어도 이렇게 잘 관리가 되는지 저는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으니까 왜인지 아니까 도움이 되고자 그걸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전에는 외부적인 요인만 말씀을 드렸어요. 날씨가 덥고 습한 거 이럴 때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것 자체가 땀을 흘렸을 때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든지 피부가 건조할 때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거 이거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을 관리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딱 그거를 잘 관리를 해줘도 아토피가 가라앉지 않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면역력이 도대체 뭐 때문에 떨어졌길래 다시 재발을 했을까 이걸 확인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아토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소화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피곤한 거 요게 좀 어떻게 해도 잘 낫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소화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관리를 잘했어요. 지금도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늦게 안 먹죠. 과식 안 하죠. 자극적인 음식 너무 많이 안 먹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인스턴트나 기름진 피자, 햄버거 이런 거는 먹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건강한 식습관이다 할 정도는 잘 지키고 있어서 소화 쪽에는 제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재발할 때 문제가 되었던 거는 바로 피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주로 이렇게 가슴 있는 데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배가 나온지 잘 모르셨을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출산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토피가 재발했던 시점이 출산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됐을 시점부터였어요. 출산을 해본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출산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평소보다 기운이 좀 많이 빠지고 피곤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 특히나 출산 직후에는 빈혈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많이 피곤했어요. 숨도 많이 차고. 근데 그거는 출혈이 좀 줄어들면서 괜찮아졌는데도 조리원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밤에 아기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아토피가 재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피곤한 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아토피가 재발했을 때 분명히 한 7, 8시간 자고 공부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 나는 너무 졸린데? 이래서 맨날 서서 수업을 듣고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진짜 어머니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인데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잘까? 이런 입장이셨고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해야 그나마 정신이 좀 반짝하는 그 순간이 있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을 줄이라고 할까? 난 이렇게 자도 왜 너무나 피곤한데? 이게 항상 갈등이었어요. 그렇게 피곤할 때 아토피가 제일 심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신생아들은 한 3-4시간 간격으로 계속 수유를 하거나 분유를 먹거나 해야 되거든요. 조리원에 있을 때는 누군가 케어를 해주지만 이제 집으로 오면서는 제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피곤한 게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아기를 케어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 한 2시간에 한 번 깰 때도 있고 한 번 깨면 아기가 다시 안 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워있는 시간은 뭐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쭉 이어서 자지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피곤한 거예요. 자도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또 아토피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토피가 올라왔던 부위가 거의 동일했는데요. 주로 이렇게 입술이랑 목 부위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입술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심해지면 목, 그 다음에 심해지면 얼굴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재발을 할 때도 입술부터 증상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밤에 막 가려워서 긁고 있을 때 찍어놓은 게 있어서 캡처를 해놨는데 박찰성 구순염 있는 사람 마냥 입술에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이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건조하고 진짜 제가 물을 안 마셔서 목이 건조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방 안에 습도 관리가 안 돼서 건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로 피곤해서 제가 자꾸 목이 타는 거기 때문에 물을 열심히 마셔도 계속 목이 건조하고 자다가 약간 찐득한 가래도 느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에 각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 이거는 내가 다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아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으니 한약을 좀 다시 먹어야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아기가 갑자기 1살에서 2살이 되거나 통잠을 자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밤에 2-3번씩 깨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토피가 재발되기 시작했던 게 지금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멈췄어요. 다시 한약을 먹으면서 피로감을 좀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중간중간 끊어서 자더라도 낮잠 1-2시간 좀 보충하니까 괜찮네. 이 상태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급격하게 각질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입술에 제가 사진에는 각질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각질이 없어요.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도 색소 침착만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습만 잘해주고 계속 안 긁고 관리만 해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또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토피가 나 이번에 올라올 수 있겠다 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맞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뭐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받거나 하지도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어요. 금방 가라앉을 것도 아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아토피 원인을 알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습진이 계속 안 낫고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아토피가 안 낫는 건지 그 원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의학적인 전문 지식 이런 게 없으시면 이 현상은 이러한 신체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모르실 수 있는데 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런 컨디션 상태가 될 때마다 피부에 어떤 형태로 뭐 각질이 많아지는 형태인지 아니면 진물부터 나기 시작하는지 스포부터 올라오는지 아니면 두드러기처럼 시작이 되는지 이런 형태로 피부 증상이 시작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 전혀 불안할 게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아토피가 많이 나은 분들 중에서는 원인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치료 종결 이후에도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좀 올라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감기 걸렸거든요. 제가 좀 무리했더니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또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으니까 약 좀 보내주세요 라든지 제가 이번에 좀 늦게 많이 먹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번에 좀 설사 많이 했어요. 딱 그 구체적인 원인을 알고 올라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또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그걸 또 알고 계시니까 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토피가 워낙에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너무 안 낫는다 치료해도 그때뿐이고 잘 안 낫는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자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는지 이걸 잘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덜 불안하고 재발하더라도 금방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